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평행사회와 이주와의 통합이의 두 번째 수업 동영상을 오늘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쪽에 보면은 보세요. 프린터물 여기 5쪽 맞죠? 5쪽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본문이가 나옵니다. 독일 이주자 사이에 평행 사회가 존재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이제 할 예정입니다. 자, 프린터물 있는 분은 참조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유럽에서의 그 이슬람 문화와의 갈등과 관련해서 우리 인기 있는 TV 프로죠. 여기 이제 한번 부르키니 착용과 관련해서 유럽에 있었던 내용이 나와서 제가 잠깐 여러분이 가볍게 연장 경찰이 해변에 누워 있는 한 무슬림 여성에게 다가가서 부르키니를 강제로 벗게 한 사진이 화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부르키니 착용 금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부르키니가 뭐길래 이렇게? 그 부르키니는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로 전신 수영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약간 해녀복이나 잠수복 같이 생겼어요. 그 비슷하게 생겨서 얼굴만 내놓는 수영복. 얼굴만 이렇게 내는 거예요. 네. 그 뭐 많죠. 얼굴 가리고 몸 가리고 하는 거. 네. 저희가 아는 게 뭐 히잡이랑 차도르 이런 게 있는데 좀 네.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네 가지인데 차도르, 히잡, 그리고 니캅, 그리고 부르카가 있어요. 히잡 같은 경우에는 스카프 머리 둘러서 네, 얼굴을 내놓고 옷도 그냥 평범하게 입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액세서리로도 그냥 활용을 할 때도 네. 있고, 차도르 같은 경우에는 망토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길고 얼굴만 내놓는. 네. 그리고 니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일 많이 착용을 하는데 눈만 내놓고 검정색 긴 거를 한번 봤어요. 네네. 종류가 그 많죠. 다음에 부르카가 제일 부르카. 보수적인. 부르카가 이제 건데 그걸 전신을 다 가리죠. 망사로 몸 가리는 전체. 거예요. 눈을 가리면 어떻게 다녀? 망사로 살아. 대부분의 이슬람 나라들은 히잡을 많이 쓰는 거예요. 니캅이랑 부르카 같은 걸 많이 안 써요. 사실. 니카 부르카는 사우디에 어디 쪽? 사우디랑 아프가니스탄 네, 쪽 맞아요. 조금 쓰는 것 같고 그렇죠. 이란 주로 히잡을 자들을 씁니다. 써요. 얼굴을 보여주고 길게 자들을 써요. 우리 국내에도 보면 파키스탄하고 히잡 쓴 여자들은 많이 그리고 보죠. 하면은 이렇게 앞에 카튼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원래는 남편한테 공개할 때는 이렇게 올려서 쓰고 사회에 이렇게 밖에 활동할 때는 이렇게 내려서 가리고. 부르키니 착용이 지금 지난 7월에 프랑스 칸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유럽에서 난릴까요? 네, 유럽에서 요즘 테러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 무서워해지고 화를 난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 국수주의적으로 가고 있고 que les femmes soient voilées à l'école, à l'université, dans les services publics, dans les entreprises. 저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샤르코지. 작용 금지하게 그래서 됐어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무슬림 여자들은 바다 가서 이렇게 편하게 놀기가 힘들어요. 신체 노출을 할 수가 신체 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키니가 나온 건데 아.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바다를 즐길 수 있게 됐는데 그것마저 금지를 시키니까 다채로운 즐거움 JTBC. 자, 요 정도 하고 그래서 비정상회담은 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는 프로니까 또 뭐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자 한번 그 내용 간단한 짧은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독일 이주자 사회 평행 사회가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 평행 사회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평행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이제 기정사실을 하면서 이제 주장을 보통 하죠. 그래서 그 책임을 보통 이주자들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면서도 통합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통 그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아테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여러분 교재에서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자 여기 보면 아테스가 나오죠. 이 사람은 평행사회를 우리 다수사회와 경쟁하면서 선을 긋는 방식으로 형성되었고 자신의 문화와 합치하지 않는 다수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명백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평행사회인 사람들이 다수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좀 너무 이제 이 정당성이 조금 부족한 사실은 주장인데, 이 주변부에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쫓겨난 사람들이 주변부에 보통 모여 있죠. 중심사에서. 근데 다수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데스라는 사람은 여성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 역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스가 이런 무슬림 출신의 이슬람 비평가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여자들의 주장이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수사에서는 이걸 좀 더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펼칠 수 있죠. 이제 이용이 가능한 거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탈북 난민, 탈북자들의 주장을 이제 북한을 공격한 좌파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때 이 사람들 이용할 수 있듯이, 그죠? 예,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한 말을 조금 더 보면은 이렇게, 자 봅시다. 터키 이주자 출신인 이제 켈렉입니다. 다른 사람이죠. 켈렉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보면, 독일 이주자 사회에서 평행사회가 형성되었다고 이제 전제하면서 독일에 살고 있는 터키인들이 통합을 실제로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 강하게 의심을 표명한다.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을 보면 여기에 뒤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직접 인용이죠. 보면 여기 나오죠. 대다수가 독일 신문을 읽지 않는다. 물론 독일어 책도 읽지 않는다. 대부분은 터키 TV만을 볼 뿐이다. 그들은 터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개인적인 접촉을 전혀 안 하며 그들의 생활 공간은 터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독일 이주자의 실제 생활은 방금 이 사람들의 증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에 살고 있는 무슬림의 15.8% 정도만이 출신국가의 언어로 된 신문을 본답니다. 그리고 10.9% 여기 나오죠. 10.9%가 출신국가의 언어로 방송되는 TV를 본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그 사회에, 예를 들어서 독일 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방금 앞선 이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은 그 정당성이 좀 결여된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독일 이민자들 대부분이 통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은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2007년에서 8년 사이에 행해진 그 이주민 생활 세계에 대한 조사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주 배경을 가진 그 설문 대상자들의 약 83%가 기꺼이 독일에 거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82%는 독일과 매우 밀접히 결합된 것으로 또 자기들이 느끼고 있었고, 대다수 이주자는 고도의 문화적 적응 그리고 통합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 배경을 가진 대상자의 65% 정도가 가족 내에서 독일어로 말을 한답니다. 82%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 또 독일어를 말을 합니다. 즉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주자로 생각 안 하고 독일 사회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나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 또 그 특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 문화적, 정치적 관점에서 문제적 집단으로 볼 수 있는 집단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 통합과 사회적 분립 문제와 이제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평행사회 가능성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무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이주자의 14%는 독일 가족을 집으로 방문한 적이 없답니다. 독일 가족의 집을. 이런 집단에서는 실제로 사회적 분리가 매우 심각한 형태랍니다. 그래서 평행사회 비평가들은 바로 이런 집단한테 아주 이제
그 마치 현미경을 갖다 대듯이 이런 집단에게만 유독 이제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야말로 우리 한자어로 침소봉대 가지고 마치 이주민 집단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제 일반화하도록 이주민 집단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집단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무슬림 이민자들이 얼마나 통합된 삶을 원하는지는 평행사회 개념이 연상시키는 그 사회적 공간적 분리에 대한 의사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멀리 해야 여러분이 잘 보이겠죠. 자, 글자보다는 아무래도 그림이 좀 여러분 보기에 지겨우니까 이거보다는 네덜란드는 뭐 아까 막 유럽의 인종차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이 부분 여기는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지만 실제로는 이제 차별이 많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 자, 유튜브에서는 제가 아까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삭제합시다. 삭제하고 이것도 화면이 한 번씩 이렇게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가 인종차별이 그렇게 안 많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또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덜란드 이제 보통 오렌지 군단이라죠. 그죠? 요 화면 띄우겠습니다. 인종차별이 유럽에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사실은 우리도 좀 그렇지만 그 나라에 갔을 때 다른 국가에서 온 다른 인종에 대해서 차별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게 심하냐 덜하냐 그 차이인데 인종별로 따질 때 이제 백인들이 아무래도 좀 인종차별이 심하죠.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 해도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결코 이들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 그죠? 새로운 우리가 이제 사실도 알게 되었고, 우리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이제 사실은 되었습니다. 국민성이든 여러 그 나라의 시스템, 의료 시스템이든 국가 시스템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떠오르는 신흥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해외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무슬림 이주자들이 얼마나 통합된 삶을 원하는지가 이제 알아본 설문조사를 보면 갤럽에서 2007년도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베를린, 런던, 파리 이렇게 해가지고 인종이나 종교적 기준에 따라서 분리되고 또 동질적 이웃관계에서 어떤 삶을 원하는가 이런 조사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베를린 거주하는 독일 무슬림의 약 71%가 혼합지역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혼합지역이란 말은 다수사회와 소수사회가 그죠? 같이 한 지역에 이제 공동으로 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종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기꺼이 같이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들은 원하는데 다수사회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축출된 거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런 인종적, 종교적 배경이 있지만 그렇게 원했고 그 다음에 15%만이 자신의 인종적, 종교적 집단 구성원이 그 지배적인 이웃관계에서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즉 자신들과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비슷한 구성을 가진 이웃관계와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15%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13%는 반대로 대부분의 이웃이 자신의 종교나 인종 집단이 아닌 이웃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13%나 있었어요. 반면에 토착 독일인 중에서 34%가 인종이나 종교적으로 혼합된 이웃관계 속에서 사는 걸 싫어하고 자기 집단이 많은 이웃관계 속의 삶을
선언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여기 방금 제가 읽은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죠. 제가 조금 뒤에서 찍어야 보일 겁니다. 아마. 컴퓨터 화면에는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갑자기만 다른 그림으로 된 화면을 띄워주는데, 여러분 프린터물 7쪽에 보면 이제 이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의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무슬림 이주자들이 다른 종교나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통합된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그러길 바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잘 통합되어 있는 건 아니다. 즉 성인 무슬림 주민 중 단지 11%만이 매우 잘 통합되어 있다. 독일어로 뭐 sehr gut integriert, 인테그리렌 하면 영어 단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11% 정도가 매우 잘 통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9.4%는 거의 통합 안 됐다. 37.6%는 약간 통합됐다. 또 32% 정도는 잘 통합된 주민들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생 입장에서 이제 설문을 보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잘 통합된 경우가 과반수, 약 55%를 넘습니다. 그렇게 성인보다 수치가 한 2배 이상 되죠. 매우 잘 통합됐다라는 응답의 수치는 23.8%. 그 다음에 약간 통합됐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19.5%. 그래서 바로 이런 걸 볼 때 평행사회를 언급한 사람들은 무슬림의 의도를 문제 삼습니다. 즉 무슬림이 통합되지 못한 것의 원인은 애시당초에 이 사람들이 통합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여기 이제 통계도 나왔지만 통합을 원했죠. 그리고 다수 사회 속으로 통합되는 것을 가장 원했습니다. 일상생활의 초점을 그게 이제 보통 이 사람들이 맞췄습니다. 특히 이주 가족 연구에서 이제 나타난 그 통계를 보면은 이주자가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자기의 자녀들을 양육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터키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그 사회, 뭐 독일 같으면 독일 사회로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교육 목표이고, 터키인들 같은 경우에 나아가서 또 그 사회에서 이제 지위가 좀 상승하고 교육도 좀 잘 받고 이렇게 희망하는 게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이제 연구에서 밝혀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보면은 어쨌든 이주민들 가족에서 부모나 자식 관계가 출신 국가의 문화를 지향할 것이라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가정은 그렇게 이제 추측한단 말이죠. 그건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실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독일 이주자 사회에서 평행 사회로의 경향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이 글을 보면 마이어가 저번에 제가 언급했던 마이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평행사의 기본 요건 5가지를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 5가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적인 동질성, 같은 종교여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세계나 시민사회에서 분리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 조직에 참여하고 그 조직에 같이 서열상으로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병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차별당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분리되는 걸 말한다. 그 다음에 거주 공간도 분리돼야 된다. 요 5가지 범주에 모두 해당될 때 평행사회라고 이제 이 사람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구재단이 독일의 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라고 있습니다. 이 연방주의 위탁을 받아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살고 있는 터키 출신 이주자들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1000명을 잡았죠.
생활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평행사회를 구축한다는 그런 이제 주제하에 이걸 검증할 목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이 조사에서 독일 이주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즉 다수 사회로부터의 분리 경향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아무래도 통계가 우리도 선거하면은 뭐 출구조사든 뭐 이래 하지만은 통계가 제일 그래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 텍스트에서 요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종교적인 동질성입니다. 같은 종교인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 살 때 이제 평행사회에 대한 그 5가지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종교적 동질성은 아무래도 특히 이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슬람 신앙이 당연히 많겠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도 90%는 수니파고 9%는 알레비트파, 나머지는 시아파 뭐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자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평행사회 형성의 이제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종교적 문화적인 어떤 유사성,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이 넘는 약 54%가 자기가 다소 종교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약 5분의 1은 매우 종교적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21%는 자기가 별로 종교적이지 않다, 또 6%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주자들에게서 종교성이 증가한다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왜 종교성이 증가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오히려 있으면 있을수록 종교성이 증가한다.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처음엔 별로 많이 안 믿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슬람 종교, 자신들의 전통 종교로 회귀하는 것은 유럽 사회에서 자신들이 차별받고 축출당한다, 배제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전통적인 성향, 종교 같은 경우 이슬람 이런 쪽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2003년 조사에서는 약 73%였는데 2000년대 때는 57%였는데 더 늘어났어요. 73% 정도.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어쨌든 책임 전가를 이 사람들한테만 하는 건 사실 좀 곤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생활 세계나 시민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분리된다. 다수사회와.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45% 정도입니다. 우리 텍스트에서는 그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은 여러분 그쪽에 보면 여기 이제 통계가 나오죠. 제가 조금 이렇게 앉아서 찍을까 이렇게 해야 잘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조사 대상의 약 45%는 독일인과 굉장히 가깝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4%는 거의 매일, 또 20%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 토착인들과 교류를 한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독일 사회니까 독일인들이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 정도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독일인들과 개인적인 접촉도 하고, 거의 안 하는 사람은 한 3분의 1, 또 남은 13% 정도는 1년에 몇 번 정도.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20%는 독일인과 접촉을 거의 가지 않는다. 한 20%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통합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죠. 근데 뭐 이게 100%가 어떻게 접촉이 되겠습니까? 문화적, 종교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죠? 20% 정도는 어쨌든 접촉을 거의 안 한답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교류가 어쨌든 있었고 독일인과의 우호관계가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독일 주민과 보다 많은 교류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주자의 통합 의지와 연관해서 33%의 조사 대상자가 보다 많은 교류를 희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쨌든 조사를 하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사회조직, 요 밑으로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사회조직 참여와 이제 그 조직상의 이제
병립 관계를 이제 조사한 걸 보니까 약 44%는 어떤 단체도 소속이 안 돼 있었고 16%는 독일 단체만 소속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히 독일인들과 이제 동화되려고 하는 거죠. 19%는 독일 단체하고 터키 단체에 동시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반면에 21%는 터키 단체만 소속돼 있었습니다. 아까 20%하고 비슷하네요. 요 21%니까 이분들이 조금 이제 그 통합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비율인데 20%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경향적으로 이렇게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하고 터키 단체만 소속된 회원들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답니다. 반면에 독일 단체와 터키 단체에 동시에 소속된 회원자들의 수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터키 출신 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독일 조직은 아무래도 스포츠 동호회입니다. 독일 저번 시간에도 비디오 동영상에 나왔지만 독일 국가대표의 뭐 외질이라든지 지금은 뭐 국가대표 아니지만 터키 출신들이 많았죠. 그때 동영상에 나왔죠. 프랑스도 보세요. 그 얼마나 이민자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동호회가 이제 많았고 그 다음에 독일 노조 하면 독일이 강성 노조는 아니지만 독일이 세계 최대의 노조가 많은 그리고 노조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게 제일 잘 갖춰진 국가가 독일입니다. 원조죠. 우리처럼 뭐 귀족 노조 이런 건 아닙니다. 강성 노조 무조건 반대만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권리를 확실하게 챙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터키 조직만 보면 그 비중이 주로 문화와 종교적 영역에 이제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터키 조직에 가입한 동기를 보면 독일 조직들이 이 사람들한테 만족시킬 수 없는 종교적 문화적 측면 때문에 터키 이제 조직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이런 부분 빼고는 독일인들이 속한 단체나 이런 데 가입하려고 하고 또 아니면 터키 단체나 독일 단체 두 개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병행사를 구축하려고 노력한 그렇게 혈안되어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한 20% 정도는 아까 보니까 접촉이 전혀 없는 이런 분들은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별 경험이나 자발적인 분리 이것도 이제 병행사의 요건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면은 이런 분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이제 중요하죠. 자기들이 차별받는다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수사에서 이제 머리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래 보면 이제 이 조사에서 차별 당한 비율이 약 65% 많죠. 2003년에는 그 비율이 80%였습니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사 대상자 중에 절반 이상이 이주자들의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든 또 집을 구할 때든 구직 활동할 때든 차별을 경험했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주민들이 관청에서 관공서에서 불공정 대우를 경험했답니다. 여러분 독일은 서류의 나라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도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이런 게 모든 게 서류와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좀 시스템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서류하고 이런 거 하면 본국인들은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외국인들은 굉장히 본국인들보다 서류를 뗄 게 더 많고 또 어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 안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공서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대우를 많이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고 시장에서처럼 독일인과 일상적으로 교류할 때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면 가장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분야는 어디겠어요, 여러분? 식당과 경찰 그리고 법원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는 돈을 주는 고객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돈만 내면 음식 먹고 뭐 이래 돈만 내면
다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또 법원에서는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니까 독일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 이렇게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차별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빼고는 대부분 차별을 경험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거 공간의 분리와 관련해서 보니까 절반 이상이 약 58%가 응답자들의 58% 정도가 독일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답니다. 왜죠? 58%면 60% 가까운 독일인들하고 섞여 살았어요. 17%는 독일인과 터키인이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는 지역에 있었고 20%는 주로 터키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 살았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독일인 거주 지역에 사는 응답자는 터키인 거주 지역에 사는 응답자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거주 공간의 분리가 항상 자발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불만족도는 인종적 구성 비율도 그렇지만 개개의 거주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주자들의 구역이 되게 열악한 거주 환경이랬죠. 도시 주변부라든지 이런 데 위치한 데 있죠. 그래서 이제 조사한 그 대상자들이 그 독일인 주거 지역에 살든지 아니면 뭐 특히 밀집 주거 지역에 살든지 간에 독일 이웃과 교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57% 정도. 통계를 보니까 여기 나오죠? 57% 교류를 희망한 비율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실제로 평행사회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이런 거를 아마 뭐 알면서 모른 척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실제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주자들이 그 직장이나 학교나 주거 지역에서 접촉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여가 시간에도 많은 접촉을 이제 독일인들과도 많이 교류하고 사실은 희망을 하는데 이래 서로 융합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사실은 희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그런데 평행사회 비평가들은 다른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나 고립이 이주자들의 희망이다.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기회가 부족하고 다수 사회가 거부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조직된 단체 구성원의 3분의 1은 터키 단체와 독일 단체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이제 독일 단체만 소속되어 있는데 나머지 터키 단체에만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아까 한 20% 정도 된데 있죠. 이때 주로 독일적인 대안이 존재할 수 없는 종교적 문화적 단체에 보통 이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주거 구역이 분리되는 것도 하나의 경향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게토화, 이게 내나 평행사와 비슷한 건데 울타리 쳐서 자기들만이 모여 사는 걸 말하죠. 게토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차별에 대한 지각이 오히려 많았답니다. 이걸 인식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볼 때 독일 무슬림의 불만족이 유럽 전체와 비교할 때 뭐 비슷할 정도로 불만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성도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차별과 배제의 경험이 이 사람들 하여금 종교에 관심을 자기들 종교에 더 관심을 갖게 오히려 만들었죠. 아까 제가 그런 말했죠. 그 추측이 사실 맞고 말하자면은 이런 높은 종교성은 일단 다수 사회가 자신들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 여기에서 이제 보통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차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계속 이제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교성이 또 강화되고 그래서 특히 공동체와 이제 동질화를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평행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전제가 됩니다. 동시에 차별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런 분리가 자기 의사의 기초하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사회 때문에 어쨌든 자발적인 게 아니고 다수사회에 의해서 반발심에
그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쫓겨난 경우가 자, 이런 경향을 야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성이 정대하고 이런 것이 평행사회적 구조로 어떤 발전을 가리키는 유일한 특징인데, 예를 들어서 이 독일 이주민들을 대변하는 무슬림은 평행사회 이미지가 불러일으키는 편견하고는 좀 다르게 통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통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통계도 나왔죠. 오히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독일의 다수사회입니다. 혹은 유럽의 다수사회입니다. 이 다수사회가, 유럽의 다수사회가 무슬림을 포함한 이주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그 사람들이 토착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좀 수용하는, 인정하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을 사실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한쪽의 입장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은 정당한 사실은 그 논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론의 역할도 그래서 크고, 서로가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이제 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 큰 갈등이 없는 그런 이제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0분 다 돼가네요. 그래서 평행사회와 이주자의 통합이 요 글은 우리가 조금 더 나눠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번도 얘기했지만 지금 진도가 우리가 좀 빠른 편입니다.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분량이 많아지면 여러분 학기 말에 시험 칠 때도 그렇고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급하게 마치지 않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 3번 정도, 3번 할지 4번 할지 모르겠는데 3번으로 맞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2번째거든요. 3번 아니면 조금 더 한 다음 4번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어쨌든 시험 치기 전에 예상 문제를 줄 테니까 일단 여러분이 동영상 수업 들은 내용을 토대로 그렇게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 예상 문제를 제가 내면은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미리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 안 되는 게 참 조금 저는 신경이 쓰이고, 오프라인 때 같았으면 중간고사를 한번 치든지 아니면 기말고사 때 또 이렇게 제가 예상 문제를 미리 한 2주 전에 주고 여러분이 공부하도록 해서 치는데, 중간 학기 말에는 또 발표도 조를 짜서 한 2주 정도는 했습니다. 이번에는 발표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발표 수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점수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발표를 못하면은 이제 과제물 점수하고 출석 점수,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 점수로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때보다는 더 세밀하게는 못하겠고 그 정도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준상대평가로 지금 그 학교에서 공지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조금 더 여유있게 학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만나겠지만 혹시 몰라서 제가 수시고사를 치게 되면은 공지 올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 하고, 지금 그럼 다음 시간에 어디를 하냐면은 여러분 그 11쪽이죠. 여기가 11쪽입니다. 11쪽에 제일 밑에 보면은 언론 3인데 독일 다수사회는 무슬림 이주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평행사회의 어떤 그 입장에서 비판을 한 다수사의 독일 토착사회죠. 다수사의 어떤 시각을 많이 반영했다고 본다면은 이제는 이주민의 입장에서 독일 다수사회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